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대회를 나갔었는데 처음으로 그 요구르트가 나왔어요. 남양이라는 브랜드의. 그것이 너무 생소해서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왜 한 줄에 5개씩 묶여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거를 3줄을 먹으니까 15개를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고 7살짜리 제가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번에 올라가서 최고상을 탔던 그런 기억이 오늘 무대 뒤에서 잠깐 났는데, 왜냐하면 많은 강의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우리 그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음식의 자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걸 한 번쯤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문화를 가지고 한번 비벼보자라는 얘기인데, 저 앞에 비비고라고 하는 것이 뒤에 PPT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농어민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가 한 3,000년 정도, 그죠?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해서 쌀 밥과 국과 반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밥상을 가지고 그런 식생활을 유지해온 그런 민족이죠. 근데 현 정부에 와서 대단히 정말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의 한식을 세계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국가에서 대단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그 작년에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아시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지금 MB의 부인이신 김윤옥 여사가 그 우리 한식 세계화 추진단의 명예 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대사 부인들을 청와대에 모셔서요, 우리 이제 한식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했을 때, 네, 이런 장면들도 이제 해외 나가서 직접 이제 부인께서 이렇게 외국 분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국가가 문화관광부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이미 전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특구를 타겟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한 브랜드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이라는 거는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브랜드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케팅의 전략으로 하나의 중요한 메인 키워드로 이제 사용을 해오면서 여기에 보시면 5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저 말고 또 나중에 그 연사분 그 마임 하시는 선생님도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장년층까지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과연 그 생활 속에서 우리 것, 코리아라고 하는 거, 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습입대에서 이렇게 그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들은요, 한식을 세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해외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그 한국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스트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은 이미 그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식당들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우레옥이라고 해서 이 뉴욕 맨하탄 한 중심가에 가면 프래그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우레옥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브랜드들은 이미 한식을 그러니까 한상 차림에서 다 펼쳐놓는 이런 방법들을 탈피해버리고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서빙을 한다든지 조리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너무나도 한식 세계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들을 해외 나가면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노력들이 굳이 꼭 바깥에만 나가서, 해외 나가서 우리 것을 알려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 자국에서는 우리 한식을 어떤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하고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이라는 장르와 그리고 외식 사업이라는 장르로 부설로 라선제라는 레스토랑을 부설로 이제 차리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프랑스 대통령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우레옥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에 비빔밥을 먹으러, 일부러 비빔밥을 먹으러 갈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빔밥 문화는 전 세계에 지금 퍼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의 주제로 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저는 이제 한식 세계화의 그 어떠한 그 목표를 맞춰서요. 10대 기업으로 라선제라고 하는 것이 작년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고가 하나 이제 BIC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식도 이제는 단순히 어떤 밥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 3000년에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세월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들을 그냥이 아니라 단순히 관광을 가서 여행을 가서 배가 고파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를 관광 상품화에 접목을 시키자라고 했던 것이 저의 또 다른 어떤 그 다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천지인이라고 해서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양 그 어떤 철학에 준해서 만들어진 그런 BICI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음식 문화에 대한 그 트렌드들을 현재 지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시 얘기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먹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한국 음식의 어떤 것들을 먹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가족들을 중심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도 학교에 와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근무를 하는 조리사라든지 그리고 급식을 도맡아서 하는 영양사들에게도 우리의 전통 음식을 전수를 시키거나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과연 한참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패스트푸드에 젖어 있는 젊은 층들에게 건강한 우리의 옛 밥상을 어떻게 간편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라선제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갓을 저렇게 쓰신 그 라선제라는 그 라자는 신라의 라자면서 선은 음식 선자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음식을 개념으로 한다라는 곳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라는 56대 임금을 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박석 김씨라는 그 3개의 어떤 그 문중들의 모임이 경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들에게까지도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라선제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 음식을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였기 때문에 그네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라선제 설립 이후 지금 1년 6개월 동안 알아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혀로 먹는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코로 먹는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향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놔도 만약에 본인들에게 낯선 향기의 음식들이 존재를 한다면 젓가락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이제 프랑스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또 페이지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 좋으련만 네, 독일 분들, 노르웨이, 뭐 유럽인들까지도요. 그리고 또 작년에 FAO 대표단들이 한국에 경주에 오셨을 때 만찬을 또 통해서 이렇게 했대거나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또래 집단들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저렇게 한 100명, 150명씩 경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뭐 일본인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인들 그리고 또 이렇게 주한 대사들 이게 이제 가운데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그 사장을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 이참 사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미 뭐 연예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저희가 어떤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본 결과가 바로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그네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라선제의 개념 중에 약이 되는 음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음식에는 하나의 비빔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밥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위에 갖가지 올라가 있는 나물류들이 다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색, 그리고 그 나물류들도요, 어떤 거는 소금으로 쪼물쪼물, 어떤 거는 국간장으로 쪼물쪼물, 다 간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틀려요. 그 나물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이러한 것들이 한 그릇 안에서 뭐가 맞느냐, 음양 오행을 다 맞춘 약식동원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한식의 우수성을 거기다가 저는 뭘 플러스를 시켰느냐, 역사와 문화를요, 신라라는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더니 바로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It's different.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앉아서 지금 테드에서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키워드는 다름의 미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한식 그 세계화의 10대 기업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정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직은 제가 연령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이제 50줄 들어가니까 인생의 반 정도 살았다고 보고, 저는 경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경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충청도 부여에서 촌년으로 태어나서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장성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경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약 10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온 그 하나의 어떤 왕국의 음식을 누구도 지금 물론 각지에서 많은 어떤 도움 그리고 또 협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내가 그걸 미친 듯이 하고 있는지 어떨 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만약에 필연이고 숙명이고 라면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스스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갈등과 고뇌와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실오라기처럼 찾아낸 두 줄의 그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차득공이 안길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50가지, 그러니까 차득공이 아마 그 당시에 재상이라고 하면 지금이 아마 국무총리를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재상이 되어서 안길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50가지의 찬을 차려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두 줄이 나옵니다. 50가지의 찬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찬만 50가지인데 신라시대 때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조선의 궁중 음식을 돌아가신 황혜성이라는 무형문화재께서 다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시키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 그 앞선 우리의 조상이 먹어왔던 신라시대의 음식 문화를 또 누군가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죽는 그날까지 50가지를 복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여자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소망과 열정과 나른 음식을 통한 저의 어떤 철학이 라선지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냥 단순한 밥이 아니라 정말 역사와 문화가 묻어있는 우리의 어떤 혼으로 다가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요, 저희 라선지에서 내고 있는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코스로 쭉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몇 가지들만. 앞에 이름들이 뭐 황기녹두죽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젊은 층들은 조금 들어보지 못했던 메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이제 다 스토리를 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음식에다가 임자증 그리고 또 대하잣집채. 네, 식사들 하셨는지 몰라요? 약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 또 어록구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 라선제 스페셜 메뉴이긴 한데요. 요리도 예술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것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걸 현장에서 해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 음식이라 하는 것이 또 모양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오색, 오미, 그리고 그릇들. 그릇들도 신라시대 때는 성골 이상의 그 어떤 골품 제도에 속해 있는 그 양반들은 유기로 반드시 음식을 먹었어야 된다는 기록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남자, 인물도 좋은 에드워드 건이라는 예스 셰프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도 지금 몸값이 뭐 그 버잘 아랍 같은 이런 두바이 호텔에서 연봉 12억씩 막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리를 하는 사람들이 몸값이 너무 낮아요. 저는 정말 제가 있는 한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몸값을 정말 올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노동력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을만 봤을 때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동글동글하게 평범하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CJ에서요. 뭘 차렸냐면 아까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네, CJ에서 CJ 비비고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남자, 그죠? 존박. 네, 이 CJ의 비비고라는 상품을 개발한 CJ 제일제당의 실장입니다. 원래 닥터를 했다가 의사 출신인데 음식으로 전향을 한 굉장히 독특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원오브 멤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다 펼쳐놨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문화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의 눈에는 그냥 이게 다구나. 그러나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펼쳐서 서양식으로 코스 메뉴로 제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미학, 한식은 밥상 위에 펼쳐진 우리의 문화이면서 우리의 문화 유산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진정하게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중요하다?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음식은 뭐 옳다 그르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내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죠. 왜? 어렸을 때부터 늘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한국 음식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이 각기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한국인들만이 늘 위한 그런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은 고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나라의 문화이며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라고 저는 늘 교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영어로 했지만 마무리 영어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Eating is very important business part between nations. 다시 얘기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거, 먹는다라는 거는 민족 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음식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더해야지만이 아까 얘기한 한 브랜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라고 봅니다. 테드의 본부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의 이 저의 짧은 내용이 그래도 전파가 돼서 우리 한식이 좀 더 세계화하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